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어젯밤 국민의힘 전 장제원 의원이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타살 혐의는 없고 유세를 남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10년 전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었죠. 또 어제는 본인의 목소리가 있는 동영상이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 국민의힘의 찐윤이라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세 3선 의원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고 시원한 소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보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스.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더 이해가 쏙. 자,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하나 뉴스토마토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지만 요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논란이 되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젯밤 11시 40분 강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 측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장 전 의원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아직 정확한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1월 전 비서였던 이 A씨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18일 장 전 의원이 부산 소재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시절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A씨는 당시 아침에 눈을 떠보니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호텔에 있었고 이 주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성폭행과 추행 등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얼마 전 A씨 측은 이 장 전 의원이 담긴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이 경찰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고 어제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이 A씨 측이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고소 배경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요. 기자회견을 할지 또 이게 취소할지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윤석열 탄핵 심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결정이 좀 계속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또다시 마은혁 후보자 좀 임명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4월 1일 바로 오늘까지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다시 한 번 더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윤석열 복귀 작전에 가담하는 것이라면서 한 대행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행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또 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하면서 이 전화와 문자를 남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한대행이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 다 탄핵을 하고 제안하자 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은 또 반대로 마은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이 국민의힘은 이 마 후보자를 두고 극단적으로 편향된 인물, 또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이 색깔론을 쏟아냈습니다. 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이 마 후보자를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하다라면서 이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국민의 얘기 좀 더 해보면요.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내란 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 앞서 민주당 초선 네. 의원들은 이 한대행에게 지난 주말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들 또 방송인 김어준 씨를 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이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국정 중단을 협박하고 이 국익을 무시하면서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등 내란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했다면서 네. 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를 이 고발 명단에 넣은 것에 대해선 방송인 김어준 씨 지령을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조국혁신당은 이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이 탄핵 소추를 얘기한 게 왜 내란이냐라면서 국민의힘을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네, 허위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까 맞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자, 국민의힘 안에서도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에서 최다선인 이 조경태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조 의원은 헌재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게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다라면서 정치권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원칙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앞서 이 국민의힘 초선인 김상욱 의원도 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직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따르지 않는 게 이게 무슨 보수주의자냐. 또 한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해도 국민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이 두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10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딱 둘이 소수 목소리죠,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당 내에서는 아직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 또는 뭐 비상계엄은 위헌적이었다라는 의견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되지 않고 있고 윤석열 탄핵 심판도 되지 않고 있고, 자, 어제 헌재 측에서 이 관련된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이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연달아 이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라면서 재판관 충원을 바라고 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뭐 중요한 거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도 상당히 중요한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지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윤석열 네.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어서 관련돼서 질문이 많이 쏟아졌었는데요. 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현재 제기되는 이 선고 결과에 대한 추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한덕수 대행 아무런 입장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위헌 상태가 계속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 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조차 없는 상태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통상전쟁 대응과 산불 이재민 대책을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어서 이 현안부터 대응한 뒤에 면담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마 후보자를 미임명한 건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 문제가 윤석열 씨 탄핵 선고와 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 되게 중요한 현안임에도 한대행은 계속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국무회의 간담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 얘기 마은혁 후보자 임명 부분 얘기를 할지 또 침묵을 이어갈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한 총리 측 관계자에 따르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논의하지 않을 거다라면서 이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이 그대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밀어보면 오늘도 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 모르쇠로 일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적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마은혁 후보자도 후보자지만 2명의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이제 18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1일이니까 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결국은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추진을 했었고요. 국회 법안심사 소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의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네.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또 이성윤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목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 두 법안을 통합 조정한 안이 통과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발하면서 퇴장을 해서 어제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야당은 다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위헌인지 어쩐지 간에 지금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헌법재판소법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하도 즉시 지체 없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냥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규정도 넣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며칠 지난 것도 몇 시간 지난 거는 지체 없이가 즉시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시간이나 날짜를 추구한 걸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윤석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내란 혐의 관련돼서 또 다른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법관 체포가 네. 포고령 1호 이 국회 봉쇄와 함께 윤석열 씨 탄핵 심판 5개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이 방첩사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체포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지만 윤 씨는 이 헌재에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윤 씨가 법원에 대해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법원 얘기를 했다고요? 네, 이 김 전 장관은 윤 씨가 청주와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게 상식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6개월이나 결정을 안 해서 구속기간이 끝나 돌아다니는데 방치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특단의 대책도 언급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간첩단 사건은 모두 피고인들이 판사 기피 신청 등 이 재판 지연 전략을 써왔던 사건들입니다. 예. 또 사법부에 대한 이 윤 씨의 불씨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들었다는 윤 씨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조 청장은 윤석열 씨가 법원 또 언론 전부 종북 좌파다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이 진술들은 법정에 내란죄 법정에 지금 이루어진 진술들입니다. 자, 또 의심스러운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 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 이 윤 씨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행정안전부가 이 대통령 기록관장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리에 윤석열 정권 초반부터 이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인사가 지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하. 대통령 기록물은 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또 대통령 경호처 등에서 이 생산한 모든 기록물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이나 계엄 상황 일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던 특히 대통령실에서 일어났던 메시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 기록들인데 만약에 대통령 기록관장이 뭐 교체가 된다면 이 기록물에 다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이런 기록물들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서 관리가 되는데요. 이때 대통령 기록관장이 이관 대상 기록물의 이동과 재분류를 좀 금지시키고 또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에 치러진 면접에 참여한 사람은 총 2명이었는데요. 그중 1명이 이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심지어 정 전 행정관은 윤석열 씨 취임 몇 달 뒤인 2022년 7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도 대통령실에서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이른바 알박기 인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신임 관장직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라면서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라고 했고 또 정 전 행정관 역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또 이것도 뭔가 감추거나 뭔가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의심이 충분히 듭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밝히려면 대통령 기록물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한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올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에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타살 혐의는 없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뭐 극단적 선택으로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최근까지 아마 피의자가 돼가지고 성폭행 조사를 계속 받아왔던 걸로 알려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JTBC에서 보도가 있었죠. 그 컸던 것 같긴 해요. 목소리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해자가 아주 객관적인 어떤 자료 증거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몰린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여파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장제원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 본인 얘기긴 하지만 뭐 안철수 당시 후보하고 만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하여튼 장제원 찐윤 중에 찐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저렇게 가버려서 네. 무슨 뭐 얘기하기가 되게 불편해졌는데 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예. 뭐 조롱하자 이런 게 아니라 네. 말씀 주셨듯이 그냥 일개 개인이 아니라 무슨 뭐 당원 한 명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그 언론의 보도 행태가 이렇게 좀 그 뭐라 해야 될까 양도 그렇고 관심이 적냐? 물론 지금 윤석열 헌재 이 선고일에 모든 에너지가 쏟아져 가는 것도 알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버리면 누가 뭐 피해자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선택적인 잣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갔다고 해서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그럼 국힘당은 뭐고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왜 그냥 이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제가 무슨 뭐 진영 논리로 보자 이런 게 아니라 네. 만약 민주당이었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 것이냐. 계속 또 당이랑 엮어가지고 엄청나게 보도를 쏟아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 끝? 그럼 이제 이게 누가 제대로 책임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매우 유감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 부분 뭐 끝까지 좀 봐야. 또 오늘 특히 오전에 기자회견이 좀 준비돼 있었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을 뭐 할 수 있을지 뭐 그것도 좀 사실 의문인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뭐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4월이 시작됐는데요. 아, 결국 탄핵 심판 4월까지 왔습니다. 정말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4월까지 올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했는데 아직까지 평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하루에 30분 아니면 하루에 1시간씩 뭐 어떻게 만나서 뭐 평의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그건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대변인님? 일단 평의가 짧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 그다음에 조기 퇴근도 5시 되면 한다는 보도가 집에 가신대요.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건 이미 헌법재판관들 한 명 한 명이 개인의 결정이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의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 평의가 끝났는데 왜 판결 선고를 하지 않느냐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5대3 데드락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5대3 데드락이라는 것은 인용이 5명, 뭐 기각이나 각하가 3명.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이 6명을 인용의 6명을 채우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5대3 데드락설이거든요. 그렇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전혀 사실이 전혀 아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왜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 그거 뒤집어서 보면 됩니다. 예. 아니 5대3으로 지금 교착설이라고 한다면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나 5명의 인용 재판관들이 3명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3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우리는 3명 기각이 확실하니까 각하가 확실하니까 선고하자라고 할 건데 너희들이 왜 우리를 가로막냐?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다 개인의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폭로할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못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5대3 데드락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5대3이면 선고해요. 기각 각하해버려요. 그렇죠. 나라가 절단하든 말든. 그 헌법재판관이 그리고 문영배 대행이 그걸 막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3명이 확고하다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지금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 한두 명이 네.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간의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분들의 말 들어보면 재판관 한 명이라도 판결문을 쓰지 않으면은 이게 선고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기에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럼 왜 버티기를 하고 있느냐? 4월 18일 이후를 생각하는 것 같다. 네. 근데 본인들도 지금 탄핵이 기각됐다는 것을 본인들도 확보를 못한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선고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왜 버티기에 들어가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사퇴 이유를 준비하고 있다. 18일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또 차차 또 이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희두 이사께서는 뭐 5대3 얘기가 너무 많이 돌다 네. 보니까 사실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네. 뭐 다른 유튜버나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약간 흥분하고 있는 네. 부분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네.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민주당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건 네. 저는 좋은 건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 네. 저들이 유일하게 바라는 수가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네. 진짜로 내란 상황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 뭐 이따가 또 뭐 임기 연장하는 얘기 나오겠지만 네네. 국힘당에서는 갑자기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러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뭐 간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민주당 멱살 잡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드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원래 대한민국의 운명이 8명의 손에 맡겨지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앞에 그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처럼 네. 이제 3명이라고 보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한두 명의 손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아작이 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 있다위냐. 그러니까요. 한두 명이 깽판 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합법적 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움직이니까 그걸 가지고 또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국힘당 정치인들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모순점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이냐. 손도 못 쓰고 이렇게 당해야 된다는 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맨날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하더니 자기들은 대놓고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또 민주당 탓을 하는 이러한 현실. 그들이 어떻게 보수라고 볼 수 있냐?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을 개선하는 건 물론이고 보수라고 볼 수 없는 그리고 엘리트라고도 볼 수 없는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엔 아예 사회가 대대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날로는 뭐 4월 4일 얘기가 또 있고요. 이제 이 말도 사실 힘들어요. 네. 11일 얘기도 있고 아니면 퇴임 직전인 15일, 16일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18일 전에는 하겠지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4월 4일 금요일 날 네. 이제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4월 4일 날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 2일 날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는 예고를 고지해 해야 줘야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저희는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이 말씀을 잘 하셨던데 저는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지금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완료를 해야 됩니다. 딱 그날 되면 딱 던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3월 14일 날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자, 4월 4일 날 나오겠지.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을 한다? 그러면 뭐 저쪽에서 너희들 그러니까 탄핵 프레임 걸린 거야. 역풍을 조심해라 이러는데 지금 잠깐의 역풍이 만약에 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돌아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니까.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 액션 플랜이 어쨌든 간에 한덕수 최상목 탄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는 역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뭔가를 해야 됩니다. 순진하게 넋놓고 있다가 당하는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초선 재선들은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진과 지도부가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망설일 시간은 오늘로 끝이다. 그렇죠. 모든 준비를 완료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 4월 1일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등등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마은영 후보자 임명하는 것도 지금 위헌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한덕수 임명해야 된다. 이 얘기도 있지만 막 그 뒷면에는 빨리 선고기를 공지하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그러니까 자꾸 내일 오늘 사실은 더 이상 끌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더 고민할 것도 사실 없어 보이고 네. 아마 마지노선이 오늘 그러니까 4월 1일 얘기한 게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들이 네. 그 이번에 진짜 뭐 최후의 뭐 경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끌리니까 네. 이번에 또 장난이겠지 이렇게 또 넘어가는 그렇게 거 넘어가는 아니겠습니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엔 진짜 중대 결심을 각오했고 특히 앞에 쭉 저희가 뭐 얘기 나눴듯이 지금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송두리째 사라진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뭐 체력적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전반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이후로는 확실하게 이제는 뭐 더 이상 명분 쌓고 이럴 것도 없다. 그래서 과감하게 치고 나가길 바란다. 다만 우려되는 건 뭐 일각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시간 조금 끌다가 이제 마은혁을 갑자기 임명해버리고 네. 그럼 니네들 원하는 대로 9명 채워줬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뭐 변론 재개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4월 18일 이후로 시간 또 밀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몫으로 또 임명하려 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더더욱 빨리 이번 주 안에 끝장을 보자라는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게
기각될 수 있는 거를 몇 번을 고민을 해봐도 각하 기각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글쎄요. 헌법재판관. 만약 그렇다면 재판관을 법관을 뽑지 말고 그냥 정치인을 뽑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쵸? 정치 세력으로 할 법 필요 없고 그냥 권성동이 헌법재판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 원래 주진우 이런 정치인들이 가서 평양성 하세요. 있는 게 사실 국회 아닙니까? 네. 그럼 국회에서 뽑으면 되죠 앞으로. 그럼 더 필요 없어요. 그 미국도 상원에서 하잖아요. 법관들을 뭐하러 뽑습니까? 법관을 뽑아놓은 거는 그런 정치 세력이 뽑은 건 맞아요. 333이잖아요.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정치 세력이 뽑아준 거는 맞지만 당신들이 법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거 법과 양심에. 근데 가가지고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한다. 그냥 보수 그냥 그니 판단한다. 이러면 뭐하러 법관을 뽑으면 주진우 이런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그거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아 국회 주진우도 또 검사네 이 사람도. 네, 검사. 하여튼 법조인들이 말썽들을 부리고 있는 근데 것 우리가 같은데. 네. 아무리 우파 출신이고 좌파 출신이고 중도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진영에서 물론 편들어 주는 성향이 물론 있겠지만 네. 최소한의 상식은 있다고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상식을 어긴다고 하면 우리가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8대 0이 계속 변하지는 않았다고 네. 봅니다. 다만 정치적 상황이 계속 변한 거에 헌법재판소 끌려가는 모습 이건 저는 싫어요. 네. 국소 취소된 게 커요. 3월 8일 날 취소되면서 9일 날 취소되면서 그때부터 출렁출렁 거렸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한번 보자. 또 근데 무죄가 나온 거야. 네. 본인들이 봤을 때는 네. 어쩌면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뤄지는 모습이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정치적인 저는 이벤트라든지 이슈는 없다고 봐서 제 개인적 얘기 사실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아마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식상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없어서 오늘 내일 중으로는 네. 선고일 고지하고 4월 4일 뭐 빠르면 4월 3일 날 전 선고될이라고 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면 더 이상 8대 0이 변함은 없을 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다만 많은 문제가 생긴다면 민주당처럼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우리 항의도 이사도 그렇게 보시는 똑같이 거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쪽이 무슨 뭐 전광훈, 소년보 이런 쪽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믿음의 영역을 자꾸 이제 그 확신으로 생각하고 내뱉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 불과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님 2심 무죄 안 나온다. 본인이 꿀잠 자라고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그 말도 안 되는 자기들 입장에서 예.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받으니까 갑자기 무슨 파기자판나라는 헛소리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마치 뭐가 대단한 그런 정보가 있어서 이거 그냥 윤석열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허세를 부리는 거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다. 이게 본질적으로 그래서 기싸움 영역이 된 건데 그렇죠. 왜냐면 온라인 그 여론전 차원에서는 결국 이게 약간 심리전 요소도 이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시간 저쪽은 끌은 거는 100% 심리전인데 제가 봤을 때 정치적.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 정치하면 안 되는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재판 선고 기각이면 기각 선고하라고. 맞습니다. 뭐하러 시간 끕니까? 왜냐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님 2심 무죄 딱 나오고 나서 네.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측, 그러니까 국힘당 지지하는 측 안에서도 막 분열이 생기고 네. 이제 끝났다, 나 뉴스 안 본다 이러다가 갑자기 어디서 그 SBS부터 시작해서 5대3 얘기 5대3 나오니까 나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거기에 낚일 필요가 없다. 우리끼리 지금 좌절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뭐 우리 부대변인께서 민주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악의 경우는 뭐 국회로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하면서 나왔던 게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바꾸자는 겁니다. 일정 부분 개정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임명을 안 하면 즉시 임명하라고 임명 안 하면 이제 7일 안에 임명 안 하면 된 것으로 간주한다 등등 헌법재판소법. 만약 다시 안 뽑으면 그 사람이 임기가 계속 된다 뭐 등등의 내용들 같은데 네. 지금 법사 그 법안 심사 소위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빨리 통과가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이제 국회 통과는 네. 사실 뭐 무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독수 권한대행의 거부권이 문제겠죠. 네. 그럼 다시 국회 돌아와서 또 돌아오겠죠. 이제 200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저는 민주당이 좀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정치력 발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냐? 예. 친한계를 빨리 포섭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친한계가 국민의힘 마음에서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상식이 있기 때문에 계엄 해제에 동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어쨌든 간에 깃발을 뽑았어요. 탄핵은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계속 당내에서 이제 극우 성향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전혀 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 친한계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마치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상 친한계가 비전 없으니까 나 친윤할래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친한계 자체가 지금 와해돼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을 내 가지고 이 국민의힘 안에서의 이탈표를 저는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좀 동력을 우리 민주당에서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은혁 기판 후보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한덕수 대행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은혁 후보 그냥 자진 사퇴해라 이런 네. 얘기까지 하고 뽑아난 사람을 또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막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권성동 적은 권성동이라는 얘기가 거의 이제 사이언스가 됐잖아요. 네네. 당장 본인이 뭐 우리법 연구에는 뭐 카르텔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막상 본인 그 강원랜드 사건에서 그때는 이제 오히려 네. 막 박수를 쳐주고 네. 그리고 또 자기들이 미는 사람들 막 푸시할 때는 이런 과거 이력 같은 거 따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다 박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까 또 이제 친한계 말씀 주셨는데 친한계 의원들 중에 전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친한 박정원 의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이상한데 그분은. 왜냐면 최근에 갑자기 주적 얘기를 꺼내면서 네. 주적은 김정은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그 이 얘기를 무슨 했어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앞부분에 이제 선택적 보도에 대한 분노를 좀 했는데 네. 이거 뒤집어 가지고 민주당에서 네. 주적은 김정은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얘기를 했었다고 보세요. 이거 네.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동훈의 입장은 그럼 동의를 하는 거냐? 예. 그럼 이제 안보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본인이 맨날 그렇게 안보관 떠들어대잖아요, 국힘당이. 그러니까 이런 모순들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 오늘 또 뭐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또 좀 전에 말씀은 하셨어요, 우리 부대변인께서. 그러면 다 탄핵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또 가능한 내용입니까? 자, 첫 번째 예. 마은혁 임명 안 합니다. 네. 마은혁 임명할 걸 우리가 기대하면 안 돼요. 임명 안 한다고 임명 가정하고. 안 할 사람한테 자꾸 예. 기대가지고 시간만 소비하면 안 됩니다. 네. 임명 안 한다고 가정하고 예. 오늘 간담회도 왜 간담회 하는 줄 아십니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무회의 회의로 안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담회를 네, 한다는 그래서 본인들끼리 거는 쿵짝쿵짝 하려고 하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지난주부터 만나자 그랬어요. 한덕수한테. 네. 안 만나고 있어요. 안 피하고 보고 있어요. 있어요. 도망 다니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본인이 권한도 없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의에 기대면 안 되고 민주당은 그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다 행사를 해야 됩니다. 4월 18일이 지나가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윤석열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 18일 이전에 저희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줄탄핵이 됐든 국무회의 무력화가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미련도 없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그때 가서 지나고 나서 그때 우리가 탄핵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국무회의를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이런 소용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준비는 하되 그 와중에 심판길이 잡히고 선고가 되면 뭐 어쩌면 다행인 거고.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맞게 대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줄탄핵은 줄탄핵이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기 연장과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정치력을 발휘해서 네. 이탈표를 또 만들어내는 이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탄핵을 해가지고 국무회의를 기능을 마비시키고 네. 그러면 법률안을 올리면 15일 지나면 자동으로 법률에 확정이 되거든요. 공포 못하니까. 국무회의 안건입니다. 법률안 네. 심의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예상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쫙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헌법재판관들이 자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다음으로 안 좋은 상황이 방금 말했던 국무회의 무력화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더 사회적인 갈등이 커질 건데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우리가 불사하고서라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막겠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보여준다. 탄핵을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본인들의 책임으로 느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초재선 의원들이 좀 네. 과감하게 치고 나가서 했죠. 여러 선택지들을 이렇게 넓혀놓은 게 전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에 쭉 다 동의하는 동시에 선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동의하거든요. 예. 근데 전 거기엔 친한계도 포함이 돼 있다 보는 편이긴 친한계도 합니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 친한계한테도 선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네. 앞에 제가 박정훈 의원 얘기를 왜 했냐면 예. 너 한동훈과 그 주변에 있는 친한계들 저 박정훈 얘기 니네들 동의하는 거냐? 너 이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랑 같이 하지 않으면 이거 민주당 편든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하지 않으면 그럼 그 발언에 동의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네. 압박을 해서 만약에 그 길로 그냥 같이 따라간다면 앞으로 저들이 뭐 안보 거릴 때 계속 그 말로 돌려줘야 하면 됩니다. 되겠네요. 그런 불안한 정당이다.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면 국민의힘 좀 조금 다른 스탠스는 있어요. 갑자기 또 빨리 선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선거 안 할 걸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빨리 선거해라가 아니라 네. 잘 버텨라 해요. 버텨라.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예. 원래 이제 구속 취소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야 조금만 더 버티면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유죄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도 된다. 그리고 왜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한번 해볼 만하다. 구구 지지층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버텼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니까 야 안 되겠다. 이제 무조건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이제 4월 18일 이후까지로 우리 갈 때까지 가는 거다. 왜? 아니 지금 다들 말하고 있잖아.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최후가 앞에 놓인 게 뭡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네. 못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절박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아, 우리가 더 절박해져야 돼요. 아하. 지금 너무 역풍이라든지 많은 걸 생각하면은 우리 다 기회 잃고 우리가 집니다. 진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절박의 표현인지 몰라도 국민의힘에서 내란죄로 민주당 뭐 예컨대 이재명 대표, 초선 의원 또 방송인 김어준 씨까지 다 내란죄로 고발을 또 합니다. 이거는 네.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절박한 거예요, 이거? 그냥 국힘당이 국힘당했다. 그러니까 네. 나름 절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탄핵 불복 빌드업을 계속해서 쌓아왔었고 예. 자기들도 이제 이번에 조기 대선 치러지면 답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권을 노리면서 저런 식으로 그 내란 세력들한테 계속 어필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왔던 거라 보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엔 키워드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입법 내란, 입법 쿠데타, 예. 입법 독재 자기들이 다 한 거예요. 자기들이 내란 저지르고 지금 위법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키워드를 자꾸 민주당에다가 막 뒤집어 씌우면 이제 정치 저간여층들이 봤을 때는 맨날 정치가 왜 저렇게 싸우냐. 빨리 좀 일상 회복 좀 해라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고 그런 걸 계속 노리고 침투하는 게 소위 개혁신당 이준석계입니다. 전 그래서 이준석 의원을 제가 그냥 뭐 싫어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꾸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판을 하는 거고요. 국힘당이 본진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아닌 척하면서 양비론을 펼치고 양당이 정적 그 죽이기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이게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불러오는 거다 생각됩니다. 내란이라고 하면서 물타기 같기도 하고 지금 황희두 이사 말처럼 정치 저간여층 요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내란이네 이렇게 인식되게 무슨 애들도 아니고 서로 아니, 똑같이 싸운다 이런 권성동 식으로. 원내대표 법률가잖아요. 예. 형법 87조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 해산이나 헌법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내란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럼 국회 해산이라는 것은 최근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정당 해산 검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다수당인데 이게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내란죄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위헌이라고 두 번이나 말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거부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폭동? 누가 일으켰습니까? 아하. 국회하고 상관위에 총 들고 무장한 군인이 창문 깨고 들어간 게 누굽니까? 우리가 뭐 사람을 뺐습니까? 총을 들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도 뭐 정치를 해야 되고 좀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내란이니까 우리도 내란 이렇게 네. 이게 좀 이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법과 진실 이런 네. 걸로 싸우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지금은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극우 세력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네. 계속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선동 선전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신남성연대 같은 데서는 막 그 조직적으로 여론전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시대가 지금 그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나 지금 대한민국에선 특히 유독 이제 뭐 전광훈 같은 부류들한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정치와 종교가 지금 한 몸통이 돼버렸다. 막 네. 사이비 종교들이 득세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혹은 뭐 팩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러니까 쟤네들은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시점이다. 이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뭐 프레임 만들고 이런 걸로 보이네요. 단순 반복. 단순 반복. 예. 그러면 사실은 좀 현명한 국민들은 그걸 무시를 할 수 있지만 뭐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에 좀 경도될 수 있는 국민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권에 뭐 이재명 대표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믿고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오프라인으로 나가고 아하. 온라인에서도 실제로 누가 진실을 전복하려 하는가. 이 탈진실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가 이제 결론 어떻게 내리냐면 진실 도살자라고 표현합니다. 저들을 저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의 진실인 것처럼 막 지구 평평론자 막 이런 부류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서기 위해선 우리가 계속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영향력 큰 연예인들을 왜 저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겠습니까? 너네들도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좌표 찍혀갖고 욕먹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건데 그런 거에 쫄지 않도록 우리 겁먹지 앞장선 않도록. 사람들이 예. 계속 나서야 된다. 전략적으로도 지렛대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협상장에 나가가지고도 우리의 지지자 당원과 이런 말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난주 무죄 선고 이후에 여론조사도 좀 나왔는데요. 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차이가 좀 납니다. 리얼미터 좀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36.1인데 민주당이 47.3이에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무죄 선고가 반영된 내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네. 무죄 선고가 저는 모두 반영된 게 아닙니다. 네. 3일 조사를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 그 선고가 수요일 날 오후에 나왔기 때문에 네. 3일 중에서 마지막 날 오후에 소폭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도층의 여론이 마음이 열렸다. 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압수하고 수사하고 계속 혐의가 생기고 기소당하고 그러니까 사실 중도층에서는 뭐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직된 굴뚝에 연기 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게 유죄로 판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이라든가 결국에는 누가 돈 받았느냐잖아요. 돈 받은 사람은 결국에 국민의힘 곽상도와 몇몇 건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30대 과장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은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신뢰를 주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잠룡들 특히 김문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공격 포인트가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수 인사들과의 만났습니다. 근데 이 인사들이 만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만나 보니까 여러 준비가 되어 있더라. 예. 경제, 혁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의 지지도가 앞서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더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사법 리스크라는 거 그런 발언도 전 그런 용어도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네. 이제는 그런 용어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쓰고 싶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30대도 부정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원래. 근데 이제 그러한 민낯이 다 드러났다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선동 세력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알아서 이제 민주당이 잘하겠지라고 우리 손을 놓으면 안 되는 시점이란 겁니다. 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그 영역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같이 해야 되는 시점이다. 나라를 지금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지켜가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강표님 시간이 없어요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엄중한 상황이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희두 이사, 강성필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로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어느덧 4월 1일입니다. 오늘 윤석열 탄핵 심판에 넘겨진 지 벌써 108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국민들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항소심 2차 공판기일도 있습니다. 등등 해서 정치권 현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얘기 전에 지난주에도 근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치 그렇습니다. 상황들이 네. 많다 보니까 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지난주 네. 수요일 날에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법률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고 법률 대변인. 네, 법률 대변인이자 또 담당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보셨고 또 예상을 했던지 좀 궁금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제가 변호사는 아니고요. 예. 예,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면 변호사직을 다 할 수 내려놔요. 없죠. 없으니까. 예. 말씀 좀 드리면 그 공직선거법 공소 사실은 한마디로 물건이 안 되는 물건을 네. 법원에 갖다가 재판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1심 때 이미 무죄가 났어야 될 사건인데 1심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부 기자들이 1심 때 집행유예 났으니까 2심 때는 형량은 또 깎아질지 모르지만 유죄 판결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네. 1심 판결이 워낙 부실해서 그걸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틀림없이 무죄 날 거다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무죄가 났고요. 네. 예. 그래서 공소 사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가 A라고 말했는데 그렇죠. 검사가 A라고 말한 것은 B라고 말한 거다라고 함부로 해석을 통해서 공소 사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유죄라고 하니까 그 유죄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예. 2심에서는 그런 공소장 변경의 모습도 사실 보였었고요. 네. 이 무죄 선고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에서 뭔가 충격을 받은 건지 몰라도 파기자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기자판.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파기자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제로고요. 제로입니까? 통계를 하나 제가 예. 소개해 드릴게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 동안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네. 상고가 돼서 그럼 유죄로 파기자판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2심 무죄가 상고가 된 사건이 35,508건이더라고요. 찾아보셨군요. 다. 예. 사법연감에 나오는 예. 통계인데 35,000여 건. 35,508건인데 예. 2심 무죄가 2심에서 3심에서 파기 재판으로 유죄로 바뀐 케이스가 0건입니다. 0건입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예. 0건이군요. 22년 동안 0건.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없다는 없다, 거죠. 없다. 예. 대법원이 22년 동안 0건인 사례를 바꾸면 당장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뭐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뭐 자주 봅니다. 그게 유죄든 무죄든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거고 대법원이 자판하지 않는다. 스스로 판단, 직접 판단하는 걸 자판이라는데 하지 않는다고. 이번에 자꾸 저기 국민의힘에서 자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물어봐요. 그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통계대로라면 0건이네요. 22년 동안 0건. 왜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야,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12.3 개헌 비상 불법 개헌 이후에 네. 국힘당에서 하는 작태들을 보니까 네.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거짓말은 최소한 안 해요. 네.
근데 저들은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짓말도 하고 막 선동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하지도 않는 걸 갖고 되는 것처럼 두 달 안에 파기 재판한다고. 우리 지지자들은 예. 아무리 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팩트를 잘못 얘기하면 지적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잘못된 주장입니다. 선동이고요. 예. 선전이죠. 선전. 네. 0%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검찰이 또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고, 2심에서 3심 가는 걸 우리가 상고라고 표현하는데 대법원 상고를 하루 만에 해버렸어요. 무죄 선고 예, 직후. 예. 근데 또 기억하겠지만 검찰 즉시항고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면 검찰도 좀 이거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석방 결정, 그러니까 네. 구속 취소 결정, 그 지기현 판사가 한 결정, 네. 그것은 뭐 모든 법조인이 달리 해석하는데 본인만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맞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데 그걸 또 심우정 총장이 받아가지고 뭐 유언이다 이런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서 석방을 했죠. 그러니까 직시항고를 그 사건에서는 포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공선법 사건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지 채 2시간도 안 됐는데 상고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어요. 그거는 아마 판결문도 다 읽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요. 밝힌 겁니다. 판결문이 100페이지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건 검찰 스스로 우리는 정치 검찰입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 결국은 지금 헌법재판 자꾸 끌어지고 탄핵 심판 결론이 안 나는 거는 저는 그 구속 취소가 크다고 보거든요. 뭐 다 끝날 일을 갖고 그때 그렇게 풀려남으로써 뭔가 계속 변동되는 거. 그러면 한번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까지 볼까? 그래서 끌었던 그렇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끌어졌던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법원이나 검찰이 사실은 내란의 책임은 없지만 그 이후에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네. 법원 검찰 특히 법원이 중심을 잡아주면 맞습니다. 저들의 불순한 기도가 다 막히고 무산돼요. 그런데 법원이 지기현 판사처럼 저렇게 흔들려 버리면 나라가 정말 큰 일이 나는 겁니다. 법원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법원이 딱 일반 법원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인권의 최후 보루가 헌법소의 최후 보루가 흔들리면 그러면 행정부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좀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더 해보면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긴 합니다. 대장동 사건도 있고 위중교사 사건도 있고 이른바 이 용어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해소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위중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됐고 오늘이 이제 2차 준비 기일인데요. 예. 1차 준비 기일일 때 2심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른바 위중 교사니까 위중 본범이 있잖아요. 네. 본범이 자백을 했는데 우리 변호인들은 그건 허위 자백이다. 지금 검찰이 그 본범을 상대로 알선수혜죄로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를 2년 동안이나 결론을 안 내주고 잡고 있다. 네. 이 압박 때문에 허위 자백한 게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더니 그 재판장이 검찰한테 물었어요. 알선수혜 수사하고 있느냐? 있다. 그 왜 이렇게 안 끝나느냐? 왜 이렇게 안 끝내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수사 상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첫 번째고 오. 두 번째는 그 본범이 이제 알선수재로 영장이 청구됐다가 네. 기각됐거든요. 그때 검찰이 PPT를 법정에서 보여줬는데 그 PPT를 보고 진술이 변경됐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진술을 이제 변호인 측에서 하니까 예. 재판장이 그럼 그 PPT도 제출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은 이 본범의 자백이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뭐 공소 제기조차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허위 자백이면 교사죄 자체 근데 성립하지 않는 거 그 아닙니까?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보면 그 어느 부분의 팩트는 자백을 했는데 네. 그걸 안 믿어버렸어요. 예. 재판장이 그건 이제 법원에서 예. 허위 자백이라고 재판장이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허위 자배로 심증은 갖고 있다고 봐야 갖고 되겠죠. 있다고 봐야 네.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2심에서 흔들릴 리가 없고 네. 이번 공소법은 보셨겠지만 100페이지인데 굉장히 정치한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공표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거의 총동원돼서 저는 교과서 판례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네. 예.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를 그렇게 많이 인용해서 그 판례에 의해서 판결을 썼기 때문에 네. 이건 대법원에 가서 바뀔 깨질 리가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0%라고 네. 생각이 들고 뭐 그거 말고도 재판들은 좀 더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제 지난번에 재판장이 바뀌어 가지고 변론 갱신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재판 한참 걸릴 거고요. 네. 다른 사건도 지금 한참 걸릴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는 이제 현실적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유동규 재판에 이제 이재명 대표 증인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4차례 불출석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가 됐는데 뭐 강제조치 뭐 아마 감치나 구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정에서 네. 그 재판장이 하신 말씀을 쭉 봤더니 네. 증인의 필요성은 있다. 근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못 나오시겠다고 한다. 그러나 감치는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못 나가시는 이유가 첫 번째 그 지금 대장동 본류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네. 이 본범들 사건이에요, 그게. 예,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이고 업자들 사건. 예, 업자들 네. 사건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과 정진상 실장은 별도 네.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본인들은 있죠. 재판 받고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님 사건에서도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님한테는 뭐 돈 얘기나 이런 거 한 적이 없다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그 직접 관여된 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재판이 가더라도 이재명 대표님은 본인 사건 때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산불 화재니. 예? 그러니까 지금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탄핵이니. 그런데 이 업자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면 증인 신문을 하루 종일 하는 걸 6번을 하겠다고 기일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너무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유를 불출석 사유를 써서 냈는데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이런 이제 재판부 입장은 또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워낙 그 또 세게 앙앙거리니까 네네. 과태료 처분을 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감치는 안 하고 판결 선고 증인 소환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태료는 뭐 해야 되는데 결국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거대로 재판을 끝내야 되니까 뭐 그거 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기를 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주말에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 탄핵하겠다. 그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한덕수 재탄핵. 그 초선 의원이 저희가 70명인데요. 네. 그 이제 제가 제안을 했고, 네네네. 제가 그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희들의 주장의 요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엊그제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라. 네.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최상목이 탄핵이 되면 다음이 이제 순위에 권한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에 대해서 전체 국무위원들한테 만약에 승계한 권한대행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즉각 탄핵하겠다. 예. 그리고 우리 국회의장님께는 월요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 이 세 가지 요청 사항입니다. 네. 근데 그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우리 원내대표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네. 우리는 이제 일요일까지 그게 3월 30일인가요? 그게 3월 30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는 요구했는데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내대표께서 한덕수 최상목 탄핵 이렇게
직접 발언을 안 하셨지만 거기에 의중이 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전략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저들이 이렇게 한독수 최상목에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네. 한독수 최상목을 벗어나면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혹시나 예. 그다음에 이렇게 수단은 한독수 최상목을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목표는 이제 최종 목표는 그 윤석열 복귀인데 네. 중간 목표는 마은혁 그 임명을 저지하는 것 같아요. 저지하는 거. 그래서 요 수단 둘 한독수 최상목을 탄핵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은혁을 임명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야 이 윤석열 복귀하는 자기들의 시나리오가 망가질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시기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탄핵 본회의가 또 열려야 되고 그냥 뭐 소위 같은 거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올릴 수도 있는 겁니까? 탄핵은 바로 바로 본회의에. 본회의 가면 그러니까 예. 탄핵은 발의는 최상목은 발의가 돼 있고요. 돼 있고 한독수는 발의만 하면 되네요. 발의만 하면 네. 다음에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 때 바로 보고가 됩니다. 그럼 본회의를 딱딱딱 계속 잡아놓으면 네. 바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가능한 그래서 거네요. 매일 잡으라는 겁니다. 그 매일. 말이 이제 예, 그 말인데. 예. 근데 지금 본회의 잡는 것도 여당하고 지금 일정 협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 받아줄 것 같고. 여당은 당연히 반대하고 예. 있고 여당은 하루만 하자. 네. 이런 입장이고. 4월 3일인가 4월 4일 네. 한번 하자 이 카드라고요. 하루만 하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의장님과 지금 온대 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저희는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저희 요청을 들어줄 거로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 잡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월 2일, 3일, 4일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네. 그 시간에 맞게 탄핵은 다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발의되고 보고가 되면 보고 네.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면 표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중대 결심 말씀을 하셨는데 뭐 좀 전에 얘기한 게 두 사람 한덕수 최상목의 두 사람 탄핵도 있지만 국무위원들 연쇄 탄핵 이런 분석도 있어요. 만약에 이 국무위원의 그 과반이나 뭐 구성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거부권 행사 이 부분도 좀 달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벌써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거부권, 네. 국무원이 과반이 안 되면 거부권을 국무회의 심의를 못 받아서 거부권 행사를 못 하지 않느냐. 네, 그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장이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율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제 의견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헌법이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 심의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게 국무회의가 있을 때 심의를 받으라는 거고, 그렇죠. 그럼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국무회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못 하느냐? 헌법은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예. 그것은 그러면 과반 밑으로 있는 국무위원들이라도 불러서 의견 물어보고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대통령 권한을 막는다는 취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무회의 심의는 구속력이 없거든요. 네. 심의에서는 A라고 결정했지만 대통령은 B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의만 하면 돼요. 심의만 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예. 이게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이라도 대통령은 권한 행사를 할 거다. 그다음에 그게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컨대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어요. 국무위원들이 타고 가는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해가지고 예. 많은 수가 뭐 사망해버렸다. 드라마 영화 있었죠. 지정 생존자 같이 예. 이제 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됐을 때 예. 대통령이 그럼 국무회의가 없다고 해서 권한 행사를 못하니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라 이거죠. 또 다른 헌법적 해석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봐야 될 그런 문제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무의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네. 그 거부권 행사 막기 위해서 한다 이런 건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인데 어쨌든 마은혁 후보자를 한덕수 총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사실 끝날 일인데 오늘 국무회에 간담회는 소집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
한덕수 총리가 이재명 대표님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아예 대답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보면 임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임명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뭐 또 중대한 뭐 결심, 탄핵하고 뭐 등등의 일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서 위헌 상황이 쭉 지속되니까 민주당 그런 결심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뒤에 감춰진 거는 헌법재판소가 좀 결정 선고를 해라. 최소한 오늘까지 좀 고지를 예.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상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마은혁 재판관이 국회에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헌재로 못 들어가고 있는 이게 주요한 원인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켜라. 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데 왜 그걸 깔아뭉개고 이행하지 않느냐. 이건 매우 중대한 이혼이다. 그러니까요. 그 중대한 이혼을 하고 있는 권한대행은 즉각 우리가 탄핵해서 제거하겠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탄핵 심판 아니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네. 이게 권한대행이 탄핵이 되는 것은 권한대행의 귀책사유인 거예요. 네. 국회 귀책사유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헌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헌법을 안 지키니까 탄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국힘은 마치 우리 민주당이 귀책사유 있는 걸 주장하는데 그거 완전히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자, 이 탄핵 심판 선고일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좀 빨리 나오기를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평일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보도에 따르면 뭐 짧게 합니다. 뭐 1시간 30분 퇴근은 또 일찍 조기 퇴근도 하시는 것 같고 재판관들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헌재 정보가 전혀 없어서 네. 이걸 뭐 그냥 내피셜만 하는 게 그러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네. 국회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초선들이 내온 그건 초선들이 아니고 네. 어쨌든 민주당의 지도부가 지금 행동을 들어갔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예. 네, 그거의 안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같아요. 그 보니까 임기 연장 개정할 법안 그리고 임명안 했을 때 7일 지나면 그냥 임명된 걸로 간주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했던데 또 김기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덕수 최상목 방지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차기용을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게 다 의미 있는 지금 이제 네. 입법 활동인데요. 근데 저게 다 거부권에 그게 문제잖아요. 막히기 때문에 뭐가 다 지금 딱 이게 막혀 있어요. 이 단기전에서는 네. 아주 실효적인 방법은 아니고 아하. 일단은 우리가 탄핵권을 행사해서 명백한 위원에 대해서 탄핵권 행사해서 네. 저들이 어떤 강력한 검은 카리텔을 가지고 이게 윤석열의 복귀를 기도하고 있다면 1차적인 저들의 그 수단부터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게 일단 벌어지면 네. 어쩌면 저게 굉장히 강력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입법 전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탄핵소추 발의한 정당이 기각이나 각하받으면 비용 부당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입법 전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저것도 이제 있습니다. 국민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선동이죠. 선동 법률이다. 북한 공산당이 제일 잘하는 게 선동인데 네. 국민의힘이 그 북한 공산당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보수 정당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근데 검사가 기소해서 네.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검사가 형사 소송에 든 비용을 부담합니까? 안 부담하죠. 아니잖아요. 네. 더구나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에 이 대부분의 탄핵 사건을 제가 소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내란 사건이 발생한 날 주식시장에서 144조 원가가 시총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국가적 손해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탄핵을 한 건데 그 탄핵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네. 또 탄핵을 가담한 걸로
의심의 여지가 있거나 이런 윤석열을 포함해서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탄핵을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탄핵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란 옹호적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는 게 뭐 계속 얘기하지만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안 잡혀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누구도 4월 달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빠르면 3월 7일부터 3월 7일, 14일, 21일, 28일, 결국은 4월 1일까지 지금 4월 달까지 왔는데 이런 질문이 참 좀 무책임할 것 같지만 의원님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런 질문 계속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럴 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고려했다면 네. 이번 주 4월 4일 예. 금요일 선고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 4월 4일을 넘으면 이건 매우 심각한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매우 심각한 비상 상황에 맞춰서 민주당과 국회는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4월 4일이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선고 기일이 고지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되고 윤상현 의원은 또 11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가 만약에 계속 맞아지기 시작한다면 네. 그것은 헌재의 내부 정보가 윤상현 의원한테 갔다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죠. 어제 김기표 의원이 내통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막 그하고 맥락이 같은 거네요. 네. 어떤 헌법재판소의 일부하고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들하고 왔다 갔다 소통되고 있다. 예. 왜냐하면 그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7대1 이건 사실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한덕수 총리 때. 예. 이재명 대표의 공선급 1심 선고 때 네. 저쪽 법률 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네. 선고 전에 그 맞아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마치 갑자기 선고 그 중계하라고 얘기됐고요. 예. 마치 유죄에 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집행유예 정도 될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뭐 징역이 1년 선고될 거다 그랬던 예, 걸로 그랬었죠. 기억하는데 예. 그게 결국 그 양반 말대로 됐잖아요. 1심 그렇게 됐죠. 예. 선고해달라고 예. 난리를 쳤었거든요. 예. 마지막 저것도 나중에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에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갑자기 선고 좀 빨리 해달라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 저는 선전선동이라고 저도 봅니다. 선전선동이다. 예, 예. 뭐- 자기들 지지층을 향해서 마치 기각이나 각하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각이나 각하를 헌법재판소가 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이게 이제 판사는 많은 자유심증의 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네. 이 사건은 그 자유심증의 재량이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게 이걸 무슨- 기각 각하를 합니까? 예, 그게 어떻게 판사가 음.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네. 판단에. 판결문 결정문을 써야 되는데 결정문에 몰라 기각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네. 이유를 다 달아야 되잖아요. 한덕수 때도 봤잖아요. 어쨌든 그 김복형 재판관의 이유 뭐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고 각하 의견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때는 그런 이유도조차 나오기 어렵다는 예, 그 말씀 예, 아닌가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기각 각하를 쓰는 것은 판사의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번 주 선고가 안 되면 그냥 시간 쭉 끌려고 하는 거다. 이런 생각도 더 드니까 그렇죠. 또 예, 갑자기 예. 또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그리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님이 네. 어디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 고난 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네. 이게-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네. 헌법학계의 일치된 견해랍니다. 일치된. 다수도 설도 아니고 예, 일치된 견해입니까? 그 말씀이 예. 다 이렇게 표현하시더. 예. 다행히도 헌법학계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만약에 뭐 최악의 경우 두 분 퇴임한다 하더라도 권한 대행 상황이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명백히 불법인 거죠.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시도를 하면 그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네, 그건 범죄가 될 국회가 수 막아야 있겠네요. 됩니다. 예, 예. 막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선고일이 잡혀야 된다. 이 말씀도 다시 드립니다. 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입니다.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 한번 붙여넣기 하시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서초의 봄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4월 1일입니다. 네. 만우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4월입니다. 결국 정말 3월 아마 7일부터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7일, 14일, 21일, 28일 네. 결국 4월 1일 4월이 넘어갔는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 선고일이 발표가 되면 그나마 4월 4일, 4월 3일 날 결정이 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 기자님께서는?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 때 다음 주에는 이제 윤석열 파면 뒤에 보자라고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럼 뭐 합니까? 못 봐. 결국은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네. 어제 평의에서도 결국 그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고 못했어요. 예. 오늘 평의가 열린다니까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예. 과연 할 수 있을지, 뭐 때문에 어디가 걸려 있는지에 대한 게 사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헌법재판관에게 물어보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 예. 이건 콘클라베하고 같다. 교황 선출한 것처럼 비밀이 붙여지기 때문에 5대3 대드락이다 뭐다 하는 게 다 추론이다. 사실은 아닌데 뭔가 일이 생긴 거는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건 국민들은 오늘이라도 도저히 안 돼서 내일 그러면은 뭐 저 재보궐 선거니까 내일 오후라도 네.
내일 선거 끝나는 시간대쯤이니까 공지를 하기를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에는 반드시 선고하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란다는 걸 헌재가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빨리 선거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도부가. 예, 그 지난주 네. 그 SBS의 임찬종 네. 기자가 물론 5대3. 전혀 자기의 추측일 뿐이라고 하면서 그걸 기사화시키는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신기한데 네. 그거의 영향을 이거 상당한 정보 신뢰성이 있는 정보라고 생각했는지 우리도 빨리 받고 싶다는 입장인지 마침 이런 입장이 연이어서 나온 게 저로서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쪽이 되든 저쪽이든 빨리 선고를 해야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는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고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권한대행에게 언제까지 국정을 맡겨놓을 것인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국제정세 그리고 최근에는 큰 재해인 산불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 미래도 대비해야 되고요. 예.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답답하고 불안하죠. 국민의힘이 예. 해에서 갑자기 선고하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 기각의 한덕수 대행 이제 기각된 걸 보면서 네. 이제 기각이 됐으니까 빨리 해라. 8인 체제에서도 결정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5대3을 믿고 이제. 예, 그런 뭐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하라는 것이고 도대체 좀 여당이면은 헌법을 수호하는 의지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최소한. 들어요. 네. 최소한 그런 것까지도 좀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정말로 저는 이번 헌재 이런 혼란 상황에 가장 큰 나쁜 역할을 한 사람이 한덕수 대행이라고 한덕수 봅니다. 대행이다. 예. 한덕수 대행이 본인이 대행을 맡았을 때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였잖아요. 6인 체제가 지난 10월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때 이미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부터 3개월간 선고를 한 적이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사실 문을 닫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면은 아니 그 뒤가 안 보이나요? 보여도.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관 했던 분한테 들은 얘기가 국민의힘 쪽 정당에서 반성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반성이 박근혜 잘못해서 반성했구나 생각했더니 뭔 반성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예. 정권을 너무 쉽게 내줬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는 끝까지 싸워보자.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해서는 안 되는 절대 얘기인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걸 반성한 게 아니고 네. 정권을 너무 쉽게 내줬다는 걸 반성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거의 지금 내란 옹호 정당 그렇게 역할을 보여요. 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게 된 게 그 당시 특히나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 권성동 네. 원내대표. 이 사람이 박근혜 탄핵 때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이었습니다. 자기가 예. 본인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 뒤가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나서고 있는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한복판에 한덕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덕수 복귀가 됐는데 계속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헌 상황은 쭉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또 한 번 더 했고 거기에다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 4월 18일 네. 그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까지도 선고가 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은 당연히 임명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두 분은 대통령 몫이어가지고 네. 지금 권한대행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 이거 정말 골치 아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인위적으로 그 가결 수를 조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재판에 직접 심리주의에도 반하죠. 네. 직접 법정에 들어갔던 사람이 심리를 하는 거고 심리를 거쳐서 선고를 해야 돼. 그거에도 반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움직임을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한다라는 움직임으로 그런데 만약 줄탄핵도 그거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뭐 한덕수 권한 대행이 임명을 안 하면 다시 뭐 그 차순위로 넘어가면서 결국 2명을 짱 받고 갈 거다라는 의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빨리 선고를 했으면 이런 사회적 에너지, 무용한 사회적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정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너무 비탄스럽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알지 못하지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은요. 네.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네. 지금 한덕수 최상목의 의도가 뭐겠느냐, 목적이 뭐겠느냐, 윤석열 복귀입니다. 예.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윤석열 복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헌법재판관 임명도 맡고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해야 될 입법권 모든 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를 복귀시킨다? 그럼 제2, 제3의 내란 이미 12월 3일, 12월 4일 그 새벽에도 제2 계엄을 꿈꾼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지금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한덕수의 움직임은 결국은 윤석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그 윤석열의 가장 법률 참모인 김주현 민정수석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이 뒤에는 누가 있느냐? 김주현이가 있다. 김주현이가 있다. 그걸 위해서 윤석열과 김주현 관계도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김주현이가 검찰 5년 선배기도 선배죠. 하고 뭐 대학은 후배지만은 뭐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은 왜 이러는지 딱 보여요. 한덕수의 저 행위는 제가 볼 때는 권한 대행에 복귀하고도 헌재가 위헌이라고 한 만역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건 위헌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 한덕수 탄핵 심판 때는 그래도 그게 기간이 헌법재판관 임명 다음 날 한덕수 탄핵했으니까 하루 만에 임명하지 않은 걸 가지고 탄핵하지 않은 것은 중대성, 위헌은 맞지만은 중대성이 아니라서 기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3개월 가까이 지금 3개월 지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임명하지 않는다는 거는 한덕수의 위헌의 의도가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한덕수 이런 탄핵 소추해야죠. 네. 저는 그렇게 할 거로 봅니다. 이렇게 공직자가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런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벌써 했고요. 4월 1일 날 아마 중대 결심 오늘까지라고 이제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줬죠. 그러면 뭐 또 탄핵하는 건 뭐 복잡하진 않더라. 법안 내는 거 달리 발의하면 바로 다음 본회의에 되는 거니까 본회의만 쭉쭉쭉 열리면 바로 두 사람의 탄핵은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시의회 소집해서 뭐 탄핵하면 되고 그럼 직무는 정지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한 약속, 저희에게 한 발언조차도 어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선입 선출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먼저 접수된 사건은 먼저 결과를 내린다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선고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근데 그 말을 어기고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서 한덕수 그 탄핵 소추를 먼저 선고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혼란에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대행도 했지만은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27일이네요. 그러니까 1차 변론 준비기일 때 그 얘기를 피청구인 쪽에 분명히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가 자기들이 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선의로 해석을 해줬잖아요. 윤석열 먼저인데 한덕수를 먼저 하는 이유는 그러면 윤석열을 파면하고 최상목 권한 대행 상태에서 한덕수 기각이 되면은 한덕수가 그러면 권한 대행이 되냐 최상목이 되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한덕수를 기각해서 권한 대행으로 복귀시킨 다음에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순서라고 우리가 선의로 해석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자꾸 끌어지면 늘어나면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4월 18일을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파국이 옵니다. 파국이 되는 거죠. 윤석열 직무정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임기 마칠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헌재가 그 사람 식물입니다. 6인인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다음 마흔역을 8인 체제에서는 임명하지 않다가 예. 그럼 갑자기 6인 체제에서 임명해서 친인체 갖추겠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흔역 본인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한덕수가 대행으로서 이게 저 2명의 재판관을 지명하려고 그랬던 거를 못한 거는 이미 2017년, 16년에 17년에 박한철 소장 때 한교안 대행이 임명하려고 하다가 네. 결국은 헌재 내의 의견에 막혀서 못하고 말았거든요. 전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헌법재판관이 6명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헌재는 식물 헌재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윤석열 직무정지 상태는 임기 끝날 때까지 직무정지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국정 혼란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냐?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들도 알고 한덕수도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알죠. 그냥 나라가 그냥 뭐 이상하게 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권력을 내줄 수는 없다 이거죠. 권력을 아니, 내주면 안 이 된다. 상태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난 상황에서 네. 윤석열 파면 나오면은 대권을 이재명한테 넘겨준다. 네.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나라가 거들나든 말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예. 이걸 우리가 국민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네. 결국 저는 어떤 법률가도 이걸 기각을 쓸 수 있는 그 논리적으로 기각 결정문을 쓸 수 있는 법률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끄는 겁니다. 거다. 예. 끌고 있는 동안 어떤 사태가 어떤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기각을 하셔라. 누가 말대로 5대3면 네. 그럼 뭐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든지 네. 뭔가 이거보다는 결정을 하지 않는 그냥 이런 그 무정부 상태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저는 드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말 들으니까 기각하라고. 그러니까 확신이 들면 기각하시면 영원히 자기 이름이 곧 판결문 결정문 다 남을 거 아니에요. 기각한 재판관들은.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보면 혹시라도 그런 네. 상황이 뭐 벌어지지 않겠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을 만약에 대통령 몫으로 임명을 했대요. 네. 그러면은 기각 결정문이 나올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어떤 법률가도 기각 결정문을 못 쓰니까. 못 씁니다. 그리고 예. 결국은 변론 재개 그리고 변론 갱신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목이 또 메이시네요. 그 변론 갱신을 간이 갱신을 하느냐 아니면 예. 이때까지 재판 진행을 녹음을 다 틀면서 새로 하느냐. 새로 예. 하느냐 이걸 후자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확립한 방식은요. 그거 네. 하면서 저는 3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대행으로 그냥 쭉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한덕수 된다면. 권한 대행이 임기 네. 절반을 채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그리고 일이 있는데. 그게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이대로 두고 봐야 되냐. 한덕수가 바뀔 가능성 없으면 간담회 오늘 한다고 하는데 국무회의. 뭐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하루 종일 연락을 취했는데 답이 일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일이 바빠서 못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보다 바쁜 일이 바쁜 게 더 중요한 아무리 일이 뭐 있으니까. 예. 일단 산불 진화는 됐으니까 예. 이런 상황이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상황이고요. 네. 87 체제의 최고의 발명품이 헌법재판소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스스로 헌재의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이걸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 중요한 이 고비마다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능이 분명히 국민들이 볼 때는 헌재가 그 기능이 충분히 이제는 대법원을 넘어설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존재 가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스스로 사라지는 네. 거죠. 이걸 사실은 전직 헌법재판관들 몇 분한테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재 스스로 헌재 조치의 가치를 허물고 있다. 이러면은 국민들로부터 헌재는 사라지는 존재감이 사라지게 될 거다. 네. 이런 우려들을 나타냈어요. 자, 뭐 그걸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퇴임 앞두신 두 분이 하드 캐리를 하셔야 된다. 지금 뭐 해방꾼이 있으면 멱살을 잡고 흔들든 가두든 정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무정배 이미선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이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예, 그것도 우리가 임기 연장법이라고 설명하면 안 되고 국회 헌재 기능 중단 방지법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는 그걸 위한 거잖아요. 헌재 기능이 중단될까 봐서 이 상황에서 중단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건데 그걸 뭐 문형배 임의선 임기 연장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이미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헌재의 기능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헌재 기능 중단 방지법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다 국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빨리 선고해라. 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 이 법안들도 마찬가지로 거부권에 막혀 있잖아요. 거부권도 행사되는. 근데 사실 이거 그런 실효성보다는 민주당이 우리가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빨리 하라는 독촉장 같은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이런 뭐 수순들이 다 실행될 것이라고는 물론 민주당조차도 거부권이라는 말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 우리의 인내심이 다랬다. 빨리 선고해 주세요라는 독촉장을 보낸 거라고 저는 헌법재판소에 믿습니다. 하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이라도 바로 헌법재판소에 하는 얘기고요. 지난 주말에 제가 그 이제 광장에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되게 화들이 많이 나 있어요. 다가 날 수밖에 없죠. 그 꽃샘추위로 추위에도 그 많은 인파들이 나와가지고 행진을 하면서 외치고 하는 게 다 국력 에너지 낭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 에너지를 지금은 위기 탈출에 써야 되는데 여기에 쓴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빨리 선고기를 고지하고 좀 선고를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공직선거 2심 무죄가 됐었는데 국민의힘이 시종일관 파기자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 기자님? 조금 전에 이건태 의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20년간 파기자판이 한 건도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몰랐는데 0건이더 35,000건 중에 0건이더라고요. 한 건도 없었는데 파기자판 하라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6년짜리 대법원장을 정년 4년 남은 조일의 대법원장을 임명했으니까 네가 그 값을 하라고 압박하는 용도로 저는 들리는데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법부에 대해서 물론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는 건 있지만은 통상의 개별 재판에 대해서 계속 관여하려고 하는 거는 유불리를 떠나서 자제해야 됩니다. 그럼 사법 신뢰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자판해라 뭐라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무죄 가능성을 흔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다음 조기 대선 하면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만 가지고 공격할 건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뭐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항소 이후에 한정해서 심리를 받게 되는데 사실오인, 그러니까 무죄 판단만 다툰 게 아니라 양형부당도 다 두었거든요. 항소 유서로 제출했거든요. 근데 통으로 무죄가 되면서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심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은 뭐 유죄라고 설사 심증을 갖다 뭐 판단을 내리더라도 뭐 벌금 100만 원, 벌금 80만 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양형 부당에 대해서는 신급을 건너뛴 게 되고 본이 그 피고인에게 한 신급의 기회를 빼앗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호로서 외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 그냥 뭐 하는 소리 막 되는 이재명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파기자판 얘기까지 저희도 보지 못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은 법률가들이 정말 법기술자들이 그렇게 보여요. 법꾸라지로 보여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 저희 포함해서 저는 법꾸라지는 아니고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치고 있구나. 말장난치고 또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봤으니까 다 이 모든 상황에 다 법률가들이 다 나쁜 내란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피해자지만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선량한 법률가들입니다. 접니다. 지금 모든 법률가들이 이 사람들이 창피합니다. 법기술자고 법꾸라지들이구나. 창피합니다. 솔직히 지금 창피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법률가 여기 2명이 앉아 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참 논란이 됐었어요. 김성훈 영장
법원에 기각됐는데 경찰이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 기자님 좀 말씀 좀 주십시오. 어제 이제 그 경찰청 특수단 관계자가 네. 기자 간담회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구속 취소 등의 사정이 고려됐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연관되는 겁니다. 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 석방시킨 게 그 재판부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 결국은 그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두 사람도 그 직무집행 방해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결국은 윤 대통령이 석방될 거기 때문에 구속 취소하고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자체의 원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설명해서 거기에 보강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오늘 결국 보면 이것도 다 특검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결국 그렇죠. 근데 논란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낸 논란이 된 것이지. 또 법꾸라지 얘기가 나오는 사실은 다 법이에요. 이게 다. 공조본이 수사를 했고 국수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작 이렇게 하면은 뭐 수사권의 문제로 구속이 곧바로 취소된다는 논리적 기결은 또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공수처는 사실 뭐 체포는 했습니다만 뭐 영장 집행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수사는 소환해서 그러니까요. 불응해서 수사를 못 하지를 했거든요.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정 과정을 무효화시킬 만한 그런 중대한 사유나 그 뭐 공조본위에서 또 다른 수사 수체 국가수사본부도 있었고 그래서 지기현 판사는 너무나 경솔한 결정을 한 거죠. 어쨌든 그것이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가들이 자기 고도의 법기술자들이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게 공수처가 체포와 구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이첩을 요구할 때부터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체포와 구속이 잘못된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석방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공수처가 개입하는 게 맞았냐의 문제로 기결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보니까 누군가의 고도의 법기술자들이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의 허방을 놓고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정의고 이게 무슨 법이고 무슨 이게 그래서 법률가들이 우리 대 기자님 말씀처럼 이번에 한해서는 상당히 비난을 받아도 저는 시원찮고 그동안에는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존경하지 마세요. 법률가와 존경하지 의사들이었는데 우리가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잖아요. 의료 사태와 이걸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 가장 뒷구멍으로는 나쁜 짓 하고 있었구나. 네. 기술만 부리고 있었구나 하는 걸 봤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이 나라의 교훈이라고 봐요. 제가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지금도 끌었는데 사실은 지금의 내각이 다 내란 방조범 적어도 뭐 일부는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뭐 공범 주요 임무 종사자 그 외에는 방조범에 준하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간에 제대로 국정 운영을 보좌하지 못한다는 것만 지은 죄가 크고요.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방치하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비극적인 상황은 다 지금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여전히 나라를 친위 쿠데타의 성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윤석열 복귀를 위해서 한덕수 최상목이 저렇게 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 딱 보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풀립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해야 될 것은 한덕수 최상목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렇게 하는 거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데 뭘로 공직을 맡깁니까? 알겠습니다. 자, 아마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좀 정리가 돼 있기를 바라면서 제발 좀 고대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아닌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권영철 대기자님, 이현주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내일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수일은 남자 또 이슈 화합도 있고요. 이용우 의원과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